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에 기부스하고 네팔 사역에 동참한 꾀병 정영준입니다. 아, 제가 제일 먼저 할 줄 알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하게 돼서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네팔 사역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변명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네, 네팔 선교 일정의 특징은 사실 이동 시간이 되게 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네팔 선교 3차 때부터 저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선교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팔 선교의 사역은 전체적인 사역 일정에 되게 많이 집중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동 시간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네팔 선교에서의 이동은 비포장도로 같은 포장도로, 그리고 네팔의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제일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를 가는데 거의 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동만 한 것으로 우리는 사역을 다 마친 것 같은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실제로 저희가 8시간 걸렸던 그 길을 가봤는데 수속까지 다 해서 약 30분 정도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 이미 저희들은 사역지에 도착을 해서요, 선교사님과 교제를 마치고 두 번째 날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사역이 됐었다라는 점이 아주 이번 4차 선교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첫날 선교사님 댁 방문하고 사역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역 준비한 내용을 저는 그때서야 봤거든요. 뭐 교통사고 났다는 핑계로 이제 누워서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제가 대만 선교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봤었던 내용들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고, 특정 어떤 부분에서는 대만 선교보다도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서 네팔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왔습니다. 둘째 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석띠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치투안에 있는 좀 내륙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때 정말 귀하게 쓰였던 거는 저희가 차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해가지고 그 안쪽 석띠골까지 이동을 할 때는 진짜 완전 산길이에요. 길이 없고 전답 사이로 난 이렇게 오솔길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사역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도 되게 많았는데요. 방금 전에 간증한 황두환 형제가 정말 소처럼, 정말 그 양 어깨에다가 올무를 메고서 딱 짐을 옮기는 것처럼 양손에 한 손에 20kg 넘는 캐리어를 2개를 메고 가는 거를 전 옆에서 기부스하고 걸어가면서 사진을 주로 남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주로 이제 2가지 사역이었습니다. 미술 사역과 음악 사역이 있었는데요. 미술 사역은 그림 그리기, 티셔츠 만들기, 양초 만들기가 진행되었고요. 음악 사역은 리코더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이게 꽃밭 만들기라고 그래가지고서 종이 접기와 그림 그리기가 이제 혼합된 형태의 만들기 프로그램이었고요. 색칠 공부 같이 이제 육각선을 그려놓은 종이에다가 이제 색을 칠하는 그런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그리고 티셔츠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하얀색 티셔츠에다가 색을 칠하면,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서 그 아이들만의 티셔츠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캔디 목걸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사탕을 연결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프로그램. 근데 각 모든 프로그램들에는 단순히 만들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영리라든지 아니면 천지창조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리코더로 복음성가 부르는 건데요. 제가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유진 집사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리코더로 복음성가 부르는 참 은혜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운동회 및 가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해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기존 사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첫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선교팀들이 많이 조금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현지인 산토스라는 이제 현지인 친구한테 미리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운동회 프로그램을 좀 짜달라고.
그래서 현지인들의 운동의 프로그램 안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뛰어노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상당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어서요. 저희들이 어떤 한국의 뭐 다른 문화를 접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준비해서 만약에 갔다면 그것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같이 뛰어놀면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그때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같이 뛰어놀면서 우리 선교팀에 어쨌든 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빗장들도 그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줄다리가 이때 있었는데요. 우리 유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한편에 물러서 계셔서 제가 그때 아이들 사이로 억지로 막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지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열심히 노시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이 달리기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그때 유진 집사님의 표정은 거의 우사인 볼트 수준의 표정을 지으시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습니다.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놀기까지 그 아이들의 위생 상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닫아놓기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 운동의 프로그램 하나로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현지 자연 탐방하고 이제 코리안 파티가 있었는데요. 네팔 사는 부른다 뭐 해가지고서 이제 이전 차에 김동봉 집사님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했었는데요. 네팔이 바다보다 산이 유명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여기 봐도 산 저기 봐도 산 천지가 산입니다. 이제 선교팀 전원이 이제 어쨌든 네팔을 갔으니까 거기 네팔 산을 이제 구경하러, 그리고 산 속에 이제 폭포가 있다고 해서 그 폭포를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자매를 들었던 역사가 일어났고요. 길게 일어나면 변명이 될 테니까 어쨌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 자매의 이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자매를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레킹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서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선교팀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죠. 거기 그 코리안 파티의 핵심이 되는 음식을 준비하는 정경희 집사님이 거기에서도 더 늦은 그룹에 속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의 고향인 네팔에 와서 그러는지 거의 보살님 같은 표정으로 혼자 계속 천천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시자마자 현지인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 재료들을 큰 솥에다 넣고서 한 번에 삶아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들 다시 놀랬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미 선교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선교란다, 그 트레킹 가시기 전에 그 현지인들에게 식재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지시를 내려놓고 가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인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경희 집사님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합쳐서 끓여내니까 거의 20분 정도 만에 다 준비가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너무 늦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딱 도착해가지고서 하는데 현지인들과 약간 해가지고서 한 10분 정도, 한 10분, 한 15분 거의 좀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 선교팀에 이번에 퀸으로 등극하신 나마스테 문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거의 뭐 영어도 아니고 네팔어도 아니고 제3세계 언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현지인들과 한국인들을 동시에 통솔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선교팀이 율동 말고는 딱히 특송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즉석에서 우리가 특송을 하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그때 코리안 파티 때 참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들,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죠. 이제 마지막 날 오전에 여유 있게 짐을 싸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여서 철야 2부 예배에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순서를 기도로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목에다 목도리 두르고 가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좀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 사이에서 저는 잘 구경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편안한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일정 가운데서 막 코피 흘려가면서 사역을 감당했었던 우리 재혁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웃으면서 짐 뭐 혼자 다 들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캐리어 20kg 넘어가는 캐리어를 양손에 들고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그 평지도 아니고 다 흙밭인데 그런 걸 다 날랐었던, 군말 없이 날랐었던 형제들의 그런 귀한 헌신, 예,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귀한 선교, 기쁨의 선교, 그 다음에 사역과 여행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역 자체가 설레이는 아주 귀한 네팔 선교 4차 네팔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번 5차 11월 달 네팔 선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